신경섬유종증은 신경계에 종양이 형성되도록 하는 우성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전 질환의 일종입니다. 이 종양은 뇌, 척수, 신경을 포함한 신경계의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무섭다던 혹부리 소녀, 그런데 희귀병을 앓고 있는 미국 소녀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에 충격. 흔히들 질병은 병과 자신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일부 질병의 경우에는 병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시선과도 함께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경섬유종인데요. 신경섬유종은 피부나 신경과 관련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발생하는 종양으로 남들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피부에 엄청난 이상 반응이 생기는 병이죠. 따라서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병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신경섬유종에 걸렸다는 미국 여성이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인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미국인으로 신경섬유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남들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몸과 얼굴에 종양이 자라나기 때문에 다소 흉한 외모를 갖게 되는 병이죠. 하지만 병의 고통보다 저를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이었어요. 제 얼굴을 벌레 보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제 유일한 가족인 엄마를 보면 정말 가슴이 메어옵니다. 사실 저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게 발병된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종양을 감추려고 부단히 노력했죠. 제 동네에서 종종 보이는 이슬람교도들처럼 마치 히잡과 같이 얼굴에 천을 쓰고 다닌다거나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긴팔과 긴 바지를 고수해서 절대로 살을 노출하지 않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이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답니다. 제 병은 보기에는 다소 흉할 수 있어도 전염이 되는 병은 아닌데 학교의 친구들은 저보고 혹을 달고 다닌다며 지저분하다고 피했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대놓고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또한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인상을 찌푸렸죠. 따라서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그냥 학교와 집만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고등학생 때는 종양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러한 괴롭힘도 더욱 심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게 됐죠. 하지만 사람들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 때문에 괴물은 이 동네에서 살 수 없다라며 욕을 적어둔다거나 창문을 깨고 도망간다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잦았기 때문인데요. 아마 사람들은 여자 둘이 사는 집이라 아무런 저항도 못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마치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매번 이사를 다니며 생활해야만 했죠. 제가 용기를 낸 적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일주일에 2번은 꼭 욕조에서 목욕을 할 정도로 물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 매일 집에서만 있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한 저희 엄마가 저를 수영장에 데리고 간 적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수영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절당했죠. 전염성 질병이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무시당할 뿐이었어요. 엄마는 제 기죽은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바다를 가자고 하시며 그날 바로 플로리다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무척이나 설레었어요. 저는 살면서 바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위기는 공항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공항에서는 제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저를 억류시키려 했고 겨우겨우 탄 비행기 안에서는 주변 손님들이 제가 불쾌하다며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걸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얼굴과 몸에 난 종양을 본 해양구조대는 제가 절대 물에 들어갈 수 없게 몇 번이고 주의를 줬고 다른 사람들도 저를 벌레 보듯 보며 인상을 찌푸렸죠. 그렇게 저는 바다에 갔음에도 물 한 번 들어가 보지 못한 채 숙소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저와 엄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죠. 엄마는 저보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저 때문에 엄마도 불행해진 것 같아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이렇게 폐만 끼치고 살 바엔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고 싶었던 곳 한 군데만 갔다가 영영 떠나버리자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곳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학창시절 혼자 집에서만 생활해야 했던 제가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준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몹시도 사랑했거든요. 저는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로 한국 드라마를 전부 시청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옛날 드라마까지 전부 구해서 봤을 정도니 웬만한 한국인들보다 한국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또한 저는 따돌림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다른 과목은 전부 못했어도 한국어만큼은 자신 있었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드라마에서나 보던 한국의 모습을 실제로 느껴보고 그만 자유로워지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며칠 후 저는 텐트 하나만 챙겨서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간 미국에서는 숙박시설이나 공공시설 등 그 어디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텐트라도 안 가져가면 한국에서 잘 곳이 없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비행기에서부터 뭔가 달랐어요. 그간 살면서 아무도 제게 웃어준 적이 없었는데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은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제게 시종일관 웃어주며 친절한 태도를 보여줬거든요. 불편한 건 없는지, 물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등 제게 세심한 관심을 가져줘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저와는 살이 스치는 것조차 불쾌해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저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는지 전부 저를 친절하게 응대해줬거든요. 이렇게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저만의 시간을 즐기는 건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어차피 모든 것을 체념하고 왔기에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왔는데도 한국의 어린아이들은 저보고 영어 사람이다라고 외치며 손을 흔들며 인사해줬고 아이의 부모님들도 제 얼굴을 보고 놀라는 기색 없이 미소를 지어주는 등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동안의 삶을 정리했고 슬슬 날이 어두워져 공원으로 가서 텐트를 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불운하게도 공원에 다다를 무렵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텐트를 쳐본 적이 없던 제가 이런 폭우 속에 무사히 텐트를 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게 1시간가량을 비를 맞아가며 텐트를 치려고 했으나 저는 계속해서 실패해야만 했고 결국 텐트에 물이 다 들어가서 쓸 수도 없게 돼버렸어요. 저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끝까지 안 풀리는 건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 얼굴에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도 안 되게 될 무렵 어떤 한국의 중년 남성이 제 옆을 지나가게 되었고 제 모습을 보더니 비도 오는데 여기서 뭐 하냐고 묻더군요. 저는 텐트를 치려다 실패했다고 대답했고 그는 저를 유심히 보더니 외국인들이 자주 묵는 곳을 안다며 근처에 자신의 차가 있으니 태워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비에 젖기도 했고 얼굴도 남들과 달랐기에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년의 남성은 제 마음을 읽기라도 했는지 연신 노 프라블럼을 외치며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어요. 분명 제 흉측한 얼굴을 봤을 텐데 한국인들은 외모에 대한 선입견을 전혀 갖지 않는 듯 저를 그저 평범한 하나의 사람으로서 대해줬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의 차에 탑승했고 그는 미안해하는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제게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으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우리는 찜질방에 도착하게 됐죠. 사실 저는 한국의 찜질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드라마에서 자주 봤고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꿈도 못 꿨던 곳이었거든요. 이곳은 일종의 대중목욕탕이고 따라서 저를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끔찍한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며 머뭇댔어요. 제 모습을 본 한국인 남성은 뭔가 알았다는 듯 같이 내려서 저를 입구까지 데려다줬습니다. 그리고 찜질방 입구의 티켓 판매원과 얼마간의 대화를 나누더니 제 피부병이 전염성 질환인지 묻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하니 또 약간의 대화를 나누고 저보고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한 뒤 제가 감사를 표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티켓 판매원은 저보고 눈치 보지 말고 담담하게 있으라고 말했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군가 피부로 뭐라고 하면 자신이 쫓아내버릴 테니 안심하라고 격려해줬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의 말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가 제게 힘을 북돋아준 건 확실했고 저는 용기를 얻고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찜질방은 몹시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저를 거의 신경도 안 썼거든요. 물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몇 명 있긴 했지만 미국에서처럼 노골적으로 쳐다보거나 혐오스럽게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한국의 찜질방은 피부병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들어오는 곳이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또한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뻘쭘하게 서 있으니 한 여성이 다가와서 드라마에서나 보던 계란 한 개와 한국 전통 음료인 식혜 한 컵을 건네며 한번 시식해보라고 권하고 맛있으면 더 구매하라고 하더군요. 말로만 듣던 한국인의 인심을 여기서 직접 경험하니 저는 정말 꿈만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곧이어 한 아주머니 무리가 엉거주춤 서 있는 제게 다가오더니 찜질방이 처음이냐며 얼음방이나 불가마 등 여러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들은 제 피부를 보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지 불가마에서 몸을 찜질하면 피부병도 금세 낫는다며 제 피부를 어루만져 주시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TV에서만 봤던 한국식 수건 모자를 해주시며 제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들과의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고 얼마 안 있어 찜질방 내에 불이 소등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제 숙면을 취하는 시간인 것 같았죠. 찜질방 안에 있는 모두가 잠에 들 무렵 저는 그렇게 누워서 숨죽이며 울었습니다. 이런 대우는 정말 난생 처음 받아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겪은 여러 차별적인 경험들과 상처받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저는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 외모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았으며 저의 내면에 집중하고 저를 존중해줬거든요. 이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줬습니다. 외적인 요소보다 내면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통해 한국인들은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런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저는 남들이 제게 뭐라고 하든 휘둘리지 않고 제 인생을 살아가 보자는 다짐을 할 수 있었어요. 해시태그 1111 이대로 끝내기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쳐보자는 꿈이 생겼고 지금은 한국에 남아 전화로 영어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비대면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을 날이 올 거라 믿어요. 제게 꿈을 꾸게 해준 그리고 꿈을 이루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에 못 이겨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이 미국 여성이 한국인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다니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성이 한국에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 질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고통스럽고 아프다.